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비상교육 마멘톡과 함께 엄마표 영어와 학습에 관련해서 알아보려고 지금 이렇게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저는 위원더 영어학원이라는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이유미 원장이라고 하고요. 오늘 이렇게 어머님들과 만나서 다시 한번 엄마표 영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어머님들, 엄마표 영어라고 하면 뭐가 엄마표 영어라고 생각하시나요? 뭘 목적으로 지금 엄마표 영어를 진행하고 계신지 잠시 여쭤볼게요. 채팅방에 목표 넣어주시면, 목표 적어주시면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자연스럽게 영어 노출해주기. 또 엄마표 영어는 만들기식으로 재미있게 하는 거.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목표는 사실 다양하실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그런데 여러 가지 목표가 있으시겠지만 어떤 어머님들 만약에 사립초를 보낸다라고 생각을 하실게요. 나는 사립초를 보내는 게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영어에 대한 목표 자체가 또 다른 어머님들하고는 틀리실 수 있으세요. 그죠? 그리고 또 우리 아이는 향후에 뭐 유학을 갈 거야. 그럼 또 목표가 틀려지실 수 있으십니다. 반면 많은 어머님들께서 그냥 나는 그냥 초등학교 가고 아이가 가서도 계속 재미있게 영어를 학습했으면 좋겠어. 이런 목표를 가지고 가시는 어머님들도 있으세요. 목표에 따라서 사실은 상세 방법들 어떻게 접근하느냐가 조금씩은 틀려질 수 있는 거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어머님들 전체적으로 지금 아마 원하시는 부분은 아마도 우리 아이가 이 영어라는 과목을 학습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언어로 받아들여서 모국어 하는 만큼 자연스럽게 누군가와 소통을 하고 내가 원하는 정보들을 필요할 때 빨리빨리 찾아서 아이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영어를 도구로 사용을 해서 내가 원하는 바를 성취할 수 있는 아이가 되기 원하시는 게 아마 가장 큰 목표가 아니실까 싶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가고 있는 목표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그러면 언어로서 우리가 영어를 받아들인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언어, 우리 친구들이,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친구들이 한국어를 언어로서 받아들일 때 한국어 학습으로 시작을 하셨나요? 영어 학습은 언제부터 시작해야 되나요? 아니면 엄마표 학습은 언제 시작해야 되나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많이 주시긴 하는데, 저는 오늘 엄마표 영어 노출이라는 말을 먼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학습이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 아이를 앉혀서 책을 펴서 이건 이거고 이건 저거고 라고 뭐 파닉스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또 스토리 리딩을 하면서 아이에게 이제 리딩을 시키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신데, 아이에게 영어를 노출해 주면서 사실은 언어 학습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 여러 말을 아이에게 해주면서 말 한마디도 할 줄 모르는 우리 친구들한테 한국말 해주시면서 소리에 대한 노출을 시켜주신 거고, 그리고 아이가 옹알이를 시작하고 아이가 뭔가 말을 할 수 있을 때는 아이가 말했을 때 그거에 대한 리스폰드를 해주시면서 그거에 대답을 해주시면서 아이하고 대화를 이어가시면서 아이에게 계속 소리에 대한 노출을 시켜주셨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에게 이 외국어 교육, 언어 교육을 언제부터 시작해야 되나요? 라는 이제 말씀을 물으실 때 저는 언어 노출은 빨리 시켜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친구들이 언어로서 진짜 이 영어를 받아들이려면 빠른 시기에 소리에 대한 노출을 최대한 많이 주시는 게 좋은 방법이세요. 빠르게 한다고 잘하나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빠르게 노출된 친구들은 이 영어라는 언어를 쉽게 받아들이고 잘할 수 있는 가능성도 분명히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리에 대한 노출 빠르게 시작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그렇게 소리에 대한 노출을 어떻게 시키나요? 그러면 저는 영어를 할 줄 모르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이 소리에 대한 노출은 요새 너무 많은 소스들이 있으세요. 뭐 유튜브에 가도 제가 뒤에서 몇 가지 사이트들을 공유 드리기는 할 테지만 그런 영상들을 통해서 친구들한테 소리에 대한 노출을 주실 수도 있고, 또 오디오 북 같은 것들을 틀어놓고 아이디어는 소리에 대한 노출, 제일 좋은 방법은 어머님들께서 책을 읽어주시는 방법이 사실은 가장 좋은 방법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뭐 bedtime story 같은 것들 해주시면서 아이들한테 소리에 대한 노출을 주시는 게 좋으시다. 저희가 이제 뭐 언어에 대한 노출 때문에도 언어이기 때문에 소리에 대한 노출을 빨리 시켜주시라고도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현실적으로 저희 나라의 영어 교과 과정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사실 초등학교 영어를 따라가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영어를
학습시키시는 어머님들 많지 않으실 거예요. 그 이후에 중등 그리고 입시 영어를 위해서도 사실 저희가 뭐 언어로서의 영어도 있지만 이 입시 영어도 사실 빼놓고 갈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언젠가는 어느 시점에선가는 본격적인 영어 학습으로 이제 접근을 하시기 시작을 하셔야 되는데 저희 나라 교과서 분석을 실제 해봤더니 교과서의 지문의 난이도 그러니까 그 지문에 얼마나 어려운 어휘들이 들어가 있고 얼마나 복잡하게 지문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난이도를 렉사일로 한번 돌려서 분석을 했었던 결과들이 있습니다. 렉사일 지수 알고 계신 어머님들도 계시겠지만 렉사일 지수는 지문의 난이도 그리고 우리 아이의 독서 난이도 아이들이 제공을 함으로써 아이에게 적절한 교재들을 추천해주는 도서 지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지수를 우리나라 교과서 지문들을 가지고 분석을 해봤더니 중학교 1학년에 올라가면 사실 중학교 1학년 때까지도 교과서가 별로 힘들지가 않아요. 네, 교과서가 힘들지 않고 교과서 난이도 자체가 미국 학년으로 비교해 봤을 때 미국 학년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정도의 지문의 난이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중학교 2학년, 3학년에 올라가면 사실 난이도가 조금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2, 3학년 교과서 같은 경우는 미국 교과서 난이도로 4, 5학년 정도의 난이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가 사실 조금 문제인데요. 고등학교 교과서로 올라가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교과서가 사실은 미국에서 친구들이 6년 정도 중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배우는 지문의 난이도의 갭들을 우리나라 교과서 1, 2, 3학년에 고등학교 1, 2, 3학년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 고등학교 올라가면 수포자 못지않게 영포자들도 굉장히 많이 생기는 게 현실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초등 영어의 중요성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초등 영어를 좀 단단하게 좀 잘 다지고 아이들이 중학교에 가고 또 그러고 나서 고등학교에 입학을 하면 입시 영어에 대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 준비가 된 상태에서 아이들이 큰 충격 없이 영어 학습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나라 교과서도 그렇게 좀 구성이 되어 있으니 학습적인 부분에서도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영어 노출로 시작해서 노출이 어느 정도 됐을 때는 학습적으로 아이들에게 좀 접근해 주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럼 시기는 빠르면 좋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이제 아이들한테 그러면 가르쳐 줘야 되나요? 뭐부터 시작을 해야 되나요? 아까 소리부터 이제 시작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소리에 대한 노출 같은 경우는 제가 몇 가지 사이트를 오늘 소개를 드릴게요. 우선 유튜브로 가시면 거기에 지금 어머님들께서도 아마 많이 엄마표 영어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어머님들 많으시기 때문에 알고 계신 사이트이실 거예요. 코코멜론이라든지 아니면 슈퍼 심플 송 이라는 이제 채널이 있습니다. 그런 송들 그리고 지니비스 플레이하우스라고 있어요. 지니비스 플레이하우스는 우리나라에서도 왜 아이들이 토이 가지고 그 장난감 가지고 영상 만들어서 친구들이 좋아하는 그런 영상들 있잖아요. 그런 영상들을 많이 공유한 사이트여서 그런 한국 영상들 좋아하는 친구들은 이 영상도 분명히 좀 관심 있게 볼 것 같고요. 코코멜론과 슈퍼 심플송 같은 경우는 노래로서 친구들에게 다양한 회화 표현들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단어가 이거야, 이 단어는 이거야, 혹은 이런 익스프레션은 이 뜻이야 라를 어머님께서 알려주지 않으셔도 정말 다양한 애니메이션들을 가지고 친구들이 컴프리hen션을 할 수 있도록 이게 무슨 뜻이구나, 지금 저 단어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저 단어구나 라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이트를 제가 적극 추천드리고요. 조금 아이들이 이제 뭐 초등 저학년 정도 됐다 그러면 페파픽 사실 뭐 유치원 친구들이 보는 거여서 유치해요 이러지만 저희도 학원에서 가끔씩 친구들에게 뭐 쉬는 타임이라든지 아니면 before the class starts 저희가 수업 시작하기 전에 그런 영상들 잠깐 틀어놓거든요. 굉장히 집중해서 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아는 영어 단어 나오면 나왔다라고 또 되게 재미있어하고 그래서 영어 노출이 어느 정도 된 친구들이다 그러면 페파픽 이런 것들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고요. 좀 고학년 친구들이다 영어 학습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 한 2, 3년 정도 됐다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 사실 non-fiction 영상들 보여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으세요. 그래서 고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도 그래서 National Geographic Kids 같은 데 가시면 특히 동물이나 뭐 백과사전 같은 거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뭐 물어보면 백과사전에서 이런 거 찾았었어요.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거 좋아하는 친구들이 또 있어요.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National Geographic Kids
이런 사이트들 제가 추천드리고요. 그거보다 더 고학년이다. 영어를 5년 이상 했다. 혹은 중고등학교 친구들한테는 TED Ed. 테드는 아시죠, 어머님들? 근데 TED Ed라는 이제 사이트가 있는데 TED Education의 이제 약자입니다. 그래서 에듀케이션을 위해서 아이들이 한 컨텐츠, 한 토픽을 배우고 그걸 영상으로 보고 또 컴프리헨션까지 해볼 수 있도록 꾸며진 그런 사이트이기 때문에 그 채널도 함께 공유를 드리도록 할게요.